네, 지금 화물연대는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썸네일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문제됐던 곳들이 이제 시멘트 부분이었어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자체가 좀 어려울 정도로 물량이 부족해지고 건설 현장까지도 그 여파가 오고, 그래서 결국은 급기야 정부가 그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멘트 업종에 한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문제는 시멘트 말고 지금 휘발유 쪽, 정유 쪽으로도 좀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휘발유 품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을 못 팔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좀 확대해 볼까요? 근데 휘발유뿐만 아니라 지금 휘발유와 경유가 다 부족한 주유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지금 70곳 이상이 지금 휘발유 경유가 동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그제에 비하면은 3배 가까이 하루 만에 늘어난 거거든요. 주유소마다 저장 탱크가 있기 때문에 며칠은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도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의 재고도 떨어져가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와 유사한 사태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미 작년에 요소수 사태 기억나시죠? 작년 초였습니다. 작년 초에 중국에서 그 디젤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가 이제 부족해지면서 디젤 차량이 일제히 멈추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사실 우리나라 디젤 차가 그때 존재감이 과시가 됐죠. 버스, 소방차, 구급차 다 디젤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인프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소수가 아니라 이거 아예 그냥 연료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휘발유까지 마비가 되면, 사실은 저도 휘발유로 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지금 기름 가득 채우고 놨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고 만약에 이번 주말을 넘긴다 그러면은, 주말에 또 차 몰고 여행이나 나들이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재고가 급격하게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주 초에 본격적으로 좀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반기에 각종 파업이 있을 거라는 거는 작년에 이미 한국은행이 4월 달에 예견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원자재와 물가 상승이 벌어지면서 한국은행이 그때 내놨던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2차 파동은 하반기에 온다. 그 하반기에 오는 거는 임금 인상 투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 화물연대 파업도 엄밀히 따져보면 안전운임제, 사실상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내용인데 임금 인상 투쟁이고요.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시위하고 있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조희연 교육감이 얘기했네요. 8급 공무원 월급 무기계약직보다 낮기도 고민할 필요. 그럼 뭐 대기업은 괜찮냐? 여기도 있죠. 유럽 기업도 있네요. 유럽 기업들 임금 인플레 우려 나오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 대기업 노조에서도 지금 월급 인상 요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큰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그 물결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벌어진 이 물가 상승, 이거를 어쨌든 만회하기 위한, 지금 사실 저도 실질 임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설렁탕이 13,000원 됐으니까 제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다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것까지 벌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안전운임제를 쟁취한다고 치자고요. 쟁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당연히 기름값 원가도 반영이 되고, 결국은 이게 임금발 인플레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장은 뭐 주유소 기름 없어요. 이제 많은 경제지나 이제 기사들이 이 현상에 집중해서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좀 숨은 문제가 사실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외교부를 할지, 이런 데서의 어떤 국제적인 공급망을 좀 푸는 거랄지, 여러 가지 이런 외교적 노력들, 또 경제부처의 노력들이 같이 좀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장 화물연대 파업을 눌러 세운다고 해서 당장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느꼈던 게 택시기사분들이 대표적입니다. 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금을, 택시기사는 이제 공적인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요금 인상을 서울시 통제를 받죠. 지자체. 그리고 요금이 어때요? 몇 년 동안 동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다 배달업으로 가버렸죠. 택시 공급이 줄었어요. 택시 공급이 주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부터 택시 요금이 엄청 오릅니다. 12월 1일부터 오늘부터 택시 요금이, 심야 할증 요금이 40%가 올라서 기본 요금 5,300원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눌렀던 가격이 누르게 되면 그거를 택시기사들이 그 돈으로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택시기사가 줄고, 결국은 시장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도 마찬가지죠. 한전도 전기요금 당장 비싸니까 어쨌든 눌렀는데, 사실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눌렀던 거죠. 물론 이제 공기업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당장 손해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공적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기여하는 건 맞는데 지금 한전이 이러다가 도산하게 생기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 급히 올리고 있죠. 결국은 이 가격은 극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일단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거는 공적인 목적이 크니까 강제로 운행하세요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건데 이러니까 지금 이 화물연대 이 기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러면 업종 변경하겠다. 아예 이 일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해요. 물론 이제 그게 투쟁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 비용 구조가 악화될 경우에는 아예 공급, 노동 공급 자체를 줄여버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경기도 안 좋잖아요. 금리도 많이 올렸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 막 추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비용 인상을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누르고 싶은 거고 이로 인해서 지금 건설 현장도 마비되고 이러면은 건설업이 중단되면 거기 일당 받는 분들도 일 중단되고 연쇄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상황입니다.